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반전 사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박해나는 다가올 설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과 과자를 챙기며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분이가 며칠 전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전화통화 중 뜬금없이 둘째 규진 얘기만 하며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말했죠. 그 말투는 큰아이 규민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나는 아이들이 옆에서 듣지 않게 휴대폰 볼륨을 낮추며 통화를 마쳤어요. 그래도 어린 규민은 통화 내용을 흘기뜯고 있었는지 잠시 해나를 바라보다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해나는 그런 규민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이영길이 아이들과 레고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었어요. 영길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는 해나가 주방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듣고 살짝 눈길을 보냈습니다. 해나가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영길은 이미 아내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이들이 레고에 집중하는 사이 조용히 다가와 해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해나는 그 손길에 잠시 긴장이 풀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자 두 아이는 들뜬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규진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신나서 뛰어다녔고 규민도 차분히 준비하며 동생을 챙겼어요. 해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분이는 규진 이야기를 하며 저렇게 예쁜 애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어요. 그 말투는 해나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해나는 애써 침착하게 통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에게 출발하자라고 말했죠. 영길은 해나의 표정에서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해나는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차 안에서는 규민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영길은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해나는 그 모습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규민을 향한 찬바람 같은 기운을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예감 속에서 해나 가족의 설날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영길의 차가 시댁 골목에 들어서자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 정분이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흔들며 다가온 분이의 시선은 오직 규진에게만 향해 있었죠. 분이는 규진을 보자마자 우리 예쁜 규진 왔네 라고 외치며 품에 덥석 안았습니다. 규진은 갑작스러운 환영에 깔깔 웃었지만 그 뒤에 서 있던 규민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해나는 규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들어가자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규민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있었고 분이는 곧장 규진을 데리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진짜 귀티가 나죠? 우리 영길이 어릴 때랑 똑같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규민에게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영길도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당장 말하기엔 분위기가 벅찼습니다. 주방에서는 고모들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분이의 행동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시작이네라는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분이는 규진에게 고기를 직접 구워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반면 규민의 접시는 반찬 몇 가지가 전부라 해나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규민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다른 친척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식사 중 말수가 줄었습니다. 규민은 억지로 음식을 씹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해나는 아이가 기죽지 않도록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영길은 어머니의 편애가 도를 넘었다는 걸 실감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방에서 놀기 시작하자 규진은 할머니가 준 과자를 들고 들떠 있었고 규민은 구석에서 조용히 블록을 맞추고 있었어요. 분이는 규진에게만 연신 우리 잘생긴 규진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하지만 규민에게는 넌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못생긴 애들 표정이 다 그래. 라고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순간 멈춰 세웠습니다. 해나는 그 자리를 빠르게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고 영길도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분이의 차별과 외모 놀림은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선을 명확히 넘고 있었죠. 규민은 말없이 해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나는 엄마 옆에 있어도 되라고 속삭이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길은 아이들을 챙기며 잠시 밖에 나가자고 말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4사람은 서둘러 현관을 나섰고 집안에 남은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에서의 공기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이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큰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이영길은 회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앉은 후배가 조심스럽게 형님 큰아들 설에 울었다면서요?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영길은 순간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후배는 이미 누군가에게 들은 듯 친할머니 집에서 편애 심했다던데 외할머니가 더 좋다고 했다던데요?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영길은 당황했지만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짧게 웃으며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라고 넘겼지만 속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길은 해나를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해나는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규민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영길은 낮에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해나는 놀란 기색보다 차분한 한숨을 먼저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집 밖에서도 다 아는 일인가 보네.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규민과 규진이 그 일을 잊고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며 조용히 넘겼지만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 사는 이웃권 여사가 해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권 여사는 시장에서 분이가 첫째는 성격도 외모도 영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해나는 논란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분이가 가족 내부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노골적인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해나는 권 여사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소문이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해나는 규민과 규진을 재운 뒤 영길에게 우리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만나 정식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영길은 분이에게 전화를 걸어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시간을 잡았어요. 그러나 분이의 대답은 예상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니? 네 아들 표정이 이상하면 내 탓이냐? 라는 말이 돌아왔죠. 영길은 그 말 속에 담긴 책임 회피를 느끼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영길은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더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가정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나에게 돌아와 우리 먼저 아이들 마음부터 챙기자고 말했어요. 해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규민과 규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일상의 안정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댁과의 갈등은 이미 단순한 오해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퍼지고 있었고 분이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부부와 아이들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큰 파동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박해나가 간단한 점심을 차리던 중 현관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분이가 예고 없이 서 있었어요. 분이는 이미 들어올 생각이라는 듯 신발을 벗으며 손주들 좀 보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나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상황을 받아들였고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규진에게 달려가 우리 잘생긴 규진이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는 반가움에 웃었지만 규민은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해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감이 스르륵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정분이는 규진을 품에 안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이렇게 예쁜 애가 어디 있냐며 즐거워했죠. 그러나 규민이 다가가자 분이는 표정이 스치듯 굳었습니다. 너는 사진 찍기 싫어하잖아. 뒤에 있어. 그 말투에는 무심한 듯하지만 명확한 성급기가 담겨 있었어요. 규민은 입술을 꾹 다물고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해나는 그 장면을 보며 오늘은 정말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분이는 규진에게만 과자를 건넸습니다. 규민이 조심스레 가까이 가자 분이는 넌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어울려. 못생긴 애들 얼굴 더 흐려져. 못생긴 아이야. 넌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해나는 얼굴이 확 굳었고 영길도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규민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돌려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어요. 해나는 서둘러 규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규민은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이불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해나는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영길도 들어왔지만 규민은 쉽게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쌓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보였어요. 해나는 그 연약한 떨림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규민은 눈을 비비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도 분이는 규진 옆에 앉아 과자를 먹이고 있었죠. 규민은 두 손을 꽉 쥐고 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못생긴 할머니 싫어. 예쁜 할머니가 더 좋아. 예쁜 할머니는 외할머니야. 외할머니는 똑같이 잘해줘. 친할머니는 못생겼어. 못생긴 할머니야. 난 외할머니가 더 좋아. 친할머니 싫어.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분이는 굳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길은 놀랐지만 동시에 아들의 용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해나는 규민의 손을 잡아 잘했어라는 듯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규진도 형 옆으로 다가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분이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지만 더는 누구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규민의 말은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고 그동안 쌓인 상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가족 안에서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분이가 돌아간 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규민은 해나의 품에 안긴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규진은 형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이영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나는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마음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규민은 컵을 쥔 손이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죠. 영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길은 출근 전에 휴대폰을 들고 시댁 가족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짧고 단호한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방문은 미리 약속된 경우에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니 당분간은 쉬어가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슴이 묵직해졌지만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해나는 옆에서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정분이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다 며느리 때문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데? 이 메시지는 감정적인 항변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영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 이후 단톡방은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에게서 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영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가 아닙니다. 규민이가 직접 말했고 어머니는 늘 규민이를 못생긴 애라며 차별하셨습니다. 오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평소 온화하던 영길의 단단한 목소리에 시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나는 그 통화를 지켜보며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방향을 보며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규민은 조용히 해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 우리 집 안 오지? 나 할머니 안 보고 싶어. 해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규민이가 편하고 싶은 만큼만 만나도 돼. 그 말에 규민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진이도 형 옆에서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형아 우리는 이제 외할머니 집 가면 돼.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고 해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밤 영길과 해나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마음을 더 살피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은 무겁지만 단단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영길 부부는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분이는 며칠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규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척 큰 손자가 요즘 좀 예민하다고 말하며 애써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분이의 말을 맞장구 치며 웃어주던 이웃들이 이번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이는 처음으로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설 명절에 참석했던 친척들 사이에서도 분이의 편의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고모들은 단톡방에서 아무리 그래도 큰애한테 그럴 건 아니지라며 조용히 뒷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분이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영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행동을 사람들이 그대로 본 거예요. 그 말에 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다시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이를 키운 거지.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도 영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이에요, 엄마. 아이가 상처받았어요. 그 단단한 목소리에 통화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분이는 그래도 자신을 믿고 편들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역시 언니도 좀 심했어라고 말하며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서운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누구에게도 티내지 못했어요. 시장에서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이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더 낫다던데? 라는 말이 귓가에 스치자 분이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문은 이미 멀리 퍼져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두둔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는 홀로 거실에서 규진에게 사주려고 사둔 장난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조그만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높은 벽이 되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관 거울을 스친 자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어요. 못생긴 할머니라는 규민의 말이 거울 속 얼굴과 겹쳐지며 분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웃권 여사는 우연히 거리에서 분이를 마주쳤지만 예전처럼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그녀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서둘러 지나갔어요. 분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진짜로 잘못됐다는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이는 여전히 말로만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아야 해? 그 질문은 스스로를 향했지만 정답은 외면한 채였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조용했고 남편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친척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길이 엄마, 이번엔 영길이 엄마가 너무했어. 분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멈춰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둘 줄어드는 시선과 차가운 공기가 분이의 주변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고립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분이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영길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문하기 전 거울을 보며 얼굴을 매만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분이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답답함에 현관 앞을 서성였고 경비실에서 나오던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이제 미리 연락 없이는 방문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이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이는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에 벤치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 몇몇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손주한테 그랬다던데? 예전 같으면 금방 화를 냈을 말이었지만 지금의 분이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칼날처럼 아프게 꽂혀왔고 그녀는 혼자 작게 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햇빛은 기울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분이는 손에 들고 온 작은 선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선물은 규진 생일 때 주고 싶어서 미리 사두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아이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한층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분이의 마음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만 들었고 그마저도 책임을 묻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쫓겨난 거야? 라는 말이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코트를 벗어걸었어요. 남편의 한숨이 거실에 길게 울렸고 그 소리는 분이에게 현실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감싸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태의 원인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여전히 높은 벽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분이는 혼자 앨범을 꺼내 규민과 규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겁게 올라왔어요. 특히 규민의 환한 미소는 분이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이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했는지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뒤늦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스스로 만든 벽 안에 갇힌 채 작은 흔들림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은 더없이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그 불안감은 밤새도록 분이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밖이나 가족의 일상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가서 정원을 뛰어다녔고 외할머니는 두 아이에게 똑같이 간식을 챙겨주며 웃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규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규진도 형의 곁을 지키며 함께 웃고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한 표정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해나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영길도 그런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규민과 규진에게 더 많은 대화를 건네며 두 아이가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느끼도록 애썼습니다. 해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아이들이 고른 꽃씨를 심으며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꽃들이 피면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지겠지. 그 말에 영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일을 통해 가족 안에서 지켜야 할 성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서로에게 더 의지가 생겼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안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규민은 어느 날 문득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나 예쁘다고 해. 나도 동생도 다 예쁘대. 해나는 아이를 안으며 그렇지. 우리 규민이는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반면 정분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남편도 예전처럼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의 단톡방에서도 분이를 향한 반응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분이가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심심할 때면 규민과 규진의 사진이 담긴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분이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지만 누구도 그 말에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밤이면 분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새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길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못했고 해나에게는 미안함과 체면이 뒤섞여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만든 벽 안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규민이 던졌던 말 못생긴 할머니는 실언은 여전히 가슴에 박혀 있었지만 아이를 탓할 수 없다는 사실만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해나 가족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외할머니와의 꾸준한 만남, 영길의 다정함, 그리고 아이들의 회복된 웃음은 새로운 일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들이 가꾸는 작은 꽃밭처럼 가족의 마음도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이 가족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날 저녁 규민과 규진이 함께 꽃밭에 물을 주며 뛰어놀자 해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길은 그런 아내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바라보는 미래에는 불편한 그림자도 차갑게 스며드는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지키겠다는 따뜻한 마음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 혼자 남은 시어머니의 집만이
조용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후회가 아무리 커도 되돌릴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분이가 맞이한 마지막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건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한 하루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